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일시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던 행위들이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실제로 구속이나 전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무심코 했던 말이나 부주의한 진술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오늘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되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기. 두 번째,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세 번째, 선물 또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 네 번째, 주거, 직장 등 주변을 배회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다섯 번째, 모욕적인 말이나 협박적인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연락한 게 무슨 스토킹이냐, 전화를 몇 번 했다고 형사처벌이 되겠냐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스토킹 혐의는 자칫하면 상대방 진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경위, 동기 등을 정리하며 연락 내용이나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며 상대방의 오해 소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될 수 있고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긴장되기 마련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과거 이야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전에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당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